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자, 6월 1일 엔비디아 GTC 타이베이 2026이 시작이 됩니다. 이 행사에서 젠슨 왕이 직접 기조연설에 나서 차세대 AI 인프라를 전략을 발표를 하죠. 그리고 그 일정을 마친 뒤 젠슨 왕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번 방한 일정에 정말 심상치 않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바로 LG그룹 이 구광모 회장과의 단독 회동입니다. 세계 최고의 AI 칩 기업 주장이 한국에 와서 LG를 직접 만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젠슨 왕이 왜 LG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답을 하려면 지금 AI 인프라 시장에서 어떤 기술이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보면 스페이스X의 투자 설명서에서 공개한 내용과도 연결이 돼요. 전체 잠재 시장 28.5조 달러 중에 79.6%가 AI입니다. 스페이스X가 스스로 우주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이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젠슨 왕이 LG를 만나는 이유, 그 다음에 스페이스X가 AI를 선언한 이유, 이 두 가지 기술이 하나의 기술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알아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AI 인프라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머스크의 X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요, GPU 20만 개를 품은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불과 122일 만에 구축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그걸 122일 만에 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장비가 없으면 못 짓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현재 이미 확보해둔 GPU와 그리고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 콜로서스 사례가 전 세계 빅테크들에게 신호를 줬습니다. 지금 당장 AI 인프라를 확보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설비 투자를 1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나왔어요. 바로 반도체 공급난이 2028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시장이 호황과 그리고 불황을 반복하는 이른바 죽음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면 다시 공급이 부족해지는 패턴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AI의 수요가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공급이 아무리 늘어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2028년까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기업들이 더 빠르게 이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기판 기술이 필요한데 바로 여기서 FCBGA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FCBGA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칩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 칩을 서버,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다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FCBGA가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최고급 반도체 기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거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뇌면, 그리고 FCBGA는 뼈와 그리고 신경, 혈관이라고요. 그런데 AI 서버에서 이 FCBGA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GPU와 CPU는 일반 서버 반도체보다 훨씬 크고요, 복잡하고 그리고 그만큼 더 크고 정밀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층수를 쌓아야 되고요, 더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죠. 스페이스X가 AI를 79.6% 잠재 시장으로 보는 이 시대에 AI 서버 수요가 폭발할수록 이 FCBGA의 수요가 함께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FCBGA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힌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FCBGA 수요가 생산 능력보다 50% 이상 많다라고요. 그러니까 만드는 족족 판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난이 2028년까지 이어진다는 건 이 FCBGA 수요 폭발도 그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오프닝에서 드린 질문의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젠슨 왕이 LG를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LG 이노텍이 국내에서 AI 서버용 FCBGA를 양산하는 핵심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LG 이노텍은요, 2022년 4,130억 원을 투자해 구미 드림팩토리를 FCBGA 전용 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북미 빅테크 기업에 FCBGA 양산 공급을 시작했고 AI 서버용으로 본격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왕 입장에서 보면 간단해요. AI 서버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만들려면 FCBGA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을 확보하러 한국에 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방안에서 LG 계열사 전체로 이 관계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LG AI 연구원과는 AI 소프트웨어 협력, LG U+와는 AI 랜통신 인프라 협력, 그리고 LG 이노텍과는 FCBGA 공급망 협력입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LG그룹 전체를 엔비디아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림인 거죠. 게다가 오늘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스페이스 X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스페이스 X 이 기업의 전체 잠재 시장이 28.5조 달러입니다. 근데 그 중에 79.6%가 AI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페이스 X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로켓을 파는 회사가 아니다. 기업용 AI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다 라고요. 그러니까 로켓과 위성은 그 AI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그러면 기업용 AI 서비스가 뭐냐? 기업들이 AI를 쓰려면 그 AI를 돌리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 서버를 직접 짓든 클라우드로 빌리든 결국 AI 서버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X가 최근에 이 커서라는 기업을 90조 원에 인수하려는 이유, 그리고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를 122일 만에 구축한 이유가 전부 이 79.6%의 AI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완성되려면 AI 서버가 필요하고 AI 서버에는 FCBJ가 들어가고 그 FCBJ를 만드는 기업이 LG 이노텍입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GTC 타이베이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구광모 회장을 만나는 이유가 이 연결고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페이스 X가 AI 기업이라고 선언하고 28.5조 달러 시장을 노리는 이 흐름에서 그 AI 서버의 핵심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충분히 주목받고 있냐? 근데 아직 아니에요. 젠슨왕이 GTC 타이베이에서 AI 인프라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그 타이밍에 FCBJ 관련 종목들이 재평가받는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타이밍이 오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되냐? 첫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스페이스X가 AI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79.6% 잠재 시장으로 보고 있고 그 AI 서버에 들어가는 FCBJ가 젠슨왕이 LG를 찾아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는 그 FCBJ 수혜를 지금 당장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덕전자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과 고다층 PCB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FCBJ죠. 그래서 대덕전자가 FCBJ 사업에서 올해부터는 흑자에 전환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기 투자 부담으로 FCBJ 사업이 적자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최근 엔비디아 GPU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TSMC 외 다른 고객사 쪽에도 FCBJ 수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대덕전자가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 서버 컨트롤러와 네트워크 스위치한 기판 공급 확대가 핵심 성장 포인트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이미 이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매출이 1조 2,300억 원, 영업이익은 1,2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7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출 증가보다 수익성 개선이 더 큰 구간입니다. FCBJ 흑자 전환이 그 수익성 개선의 핵심 동력이죠. 그래서 반도체 공급난이 2028년까지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FCBJ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대덕전자의 가격 협상력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요. 보시는 것 같이 이 종목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 줄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도 외인들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도 더 큰 급등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할 때는 최근에 단기간 급등이 크게 나와주게 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구간이 나와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은 기업도요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기 마련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상승문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건 뭐다? 고점 찍고 약간 조정 나와주는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고 즉 이 종목의 눌림목 구간을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신다면 이후에 나오는 반등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의 조정이 언제 나와줄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대장 종목입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 조금 길게 들고 가더라도 그래서 스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볼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현재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바닥에서부터 우상향하면서 갑작스럽게 크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수급과 동시에 이런 지점에 개미 털기
이후에 바닥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 전고점을 현재 돌파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주게 된다면 정말 크게 올라갈 종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현재 증권가 레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제 영상 밑에 이 댓글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댓글 하나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고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1분 정도만 참여하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우리가 종가 베팅 전략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개미털기를 크게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이 종목이 왜 대장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급등이 시작하기 전에 꼭 저점에서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또 참여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원하실 때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고 그 다음 종목은 인텍플러스입니다. 대덕전자가 FCBJ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인텍플러스는요, 그 FCBJ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FCBJ 생산이 늘어날수록 이 검사 장비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FCBJ 수요가 공급의 50%를 초과하고 있다고 했는데 생산이 늘어날수록 이 인텍플러스의 수주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인텍플러스는요, 이 머신 비전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FCBJ 기판 검사 장비 ISIS-NTV를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60%를 보유한 대만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에게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TSMC 계열 파운드리에 인텍플러스 검사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 나온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인텍플러스가 올해 처음으로 일본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시장에 진출해 이비렌, 신코전기, 토판 등 일본 주요 FCBJ 기업들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일본 시장은요, 기존에 다카오카가 독점하던 시장이었는데 AI 서버용 FCBJ 수요 증가에 따라 세컨드 벤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텍플러스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인텔과 공동으로 유리기판 검사 장비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유리기판은 FCBJ 다음으로 차세대 기판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 인텍플러스가 그 검사 장비 시장에서도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 또한 대만 OSAT 업체 COWS 라인의 데모 장비를 납품하고 퀄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공 시 약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양산 장비 수주가 기대돼요. 그래서 FCBJ 검사 장비부터 유리기판 검사 장비, 코어스까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검사 시장 전체를 공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심텍입니다. 오늘 영상 전체 흐름을 다시 보면 스페이스X가 서비스로 AI 서비스로 28.5조 달러 시장을 노립니다. 그 AI 서비스를 돌리는 서버에 GPU가 들어가고 그 GPU와 메모리가 연결되는 과정에 기판이 필요하죠. 심텍은 그 메모리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기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심텍이 지금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요, 이 소캠 때문입니다. 소캠은 엔비디아 베라루빈 플랫폼에서 채택한 차세대 메모리 표준으로 저전력 고성능 D램을 탈부착 가능한 모듈 형태로 구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소캠 기판을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곳 모두에 공급하는 기업이 심텍이죠. 그래서 세계 메모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세 기업 전부에 납품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캠2 이 양산 승인까지 세 곳 모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반도체 공급난이 2028년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젠슨항이 GTC 타이베이에서 베라루빈 이 플랫폼의 AI 인프라 전략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베라루빈이 확산될수록 소캠의 수요가 폭발하고 그 기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심텍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적 전망이 이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200억 원 이상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19억 원이었어. 1년 만에 10배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젠슨항이 GTC 타이베이를 마치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 방문에서 나오는 AI 인프라 전략 발표와 LG 회동이 FCBJ와 메모리 기판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죠. 그 흐름이 오기 전에 미리 담아두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가 이 종목들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 종목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런 재료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이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무래도 타점이죠. 왜냐? 올라가는 종목도요. 타점을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면요. 손해를 보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점이 정말 중요하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한 타점까지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에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방은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인데 이 방에서는 시장에 등장한 실시간 재료와 뉴스를 장 시작 전부터 장 끝날 때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주목해야 되는 관심 종목은 무엇이고 그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같이 공유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6월 2일 오전 9시 2분에 제가 소통방을 통해 로보티즈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10%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아무 이유 없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보시면 6월 1일 그러니까 짝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 제가 로보티즈 종목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우리가 미리 공부했고 이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타점이 나오자 바로 공유를 도와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5월 29일에는 현대오토에버로 15.75%, 5월 28일에는 코칩으로 25.43%.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시장에서 제가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고 그 종목들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면서 실제 이 방에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이니까 한번 입장해 보셔서 제가 오늘은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드렸고 이 링크 클릭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100% 무료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입장해 보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의 추천주라고 하면서 시장의 대장 종목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스윙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라 수익이 뭐 10%, 20%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 100% 이렇게 고수익을 목표로 우리가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장 종목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 종목은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도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대장 종목과 그리고 소통방 이런 식으로 같이 입장을 해보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계좌를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